669번 문제부터 보죠.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모든 허근의 합은 하고 묻고 있어요.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3차 이상부터는 조립제법이라는 걸 해야 되죠. 3차, 2차, 1차 상수 무엇으로? 마이너스 1로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0. 그럼 조립제법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무엇을 갖게 되는 거야? 실근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허근은 이쪽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 허근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허근의 합이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면 되는데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670번 4차 방정식에서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다. 여기서도 허근인 거 보이죠? 그러면 4차도 조립제법 4차, 3차, 2차, 1차 상수 뭘로? 한번 1로 해볼까? 1, 1, 3, 3, 4, 4, 2, 2, 0 오케이. 한 번 더 마이너스 1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0 오케이. 그럼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여기에서 허근이 나온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가 뭐냐면 2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맞아요?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해가지고 4 이렇게 나오겠다. 가능하죠? 671번 문제 볼게요. 공통인근을 갖도록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수분해 하면요.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얘가 0이죠? 그럼 따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의 값이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둘 중에 공통근이 있었겠죠? 이제 오른쪽 문제를 보죠. 이렇게 3차식이 나오면 조립제법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왠지 이거 a 넣으면 될 것 같은데 a 1, a 4, 4a 4, 4a 0 맞죠? 그러면 이거는 x-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얘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거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중근으로 가져요. 아, 마이너스 2는 중근. 그리고 x는 a. 이렇게 근을 갖고 있는 몇 차?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공통근을 갖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a가 2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3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a의 값이 가능한 거는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하세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가능하죠? 672번 문제 보면요.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모든 실근의 곱을 묻고 있어요. 모든 실근의 곱이란다. 그러면 여기를 쭉 전개를 해가지고 x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같죠? 그런데 있잖아. 나는 이렇게 해볼게. x 세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에는 근이 몇 개냐면 3개예요. 3개. 그 3개의 곱 알파, 베타, 감마 이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바꾸고 그대로 바꾸고 무엇을? 부호를 바꾸고 그대로 바꾸고 마이너스 a분의 d 이게 세 근의 곱이었단 말이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여기에서의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뭐였냐면 바꾸고 그대로 해가지고 a분의 c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바꾸고 그대로 해가지고 네 근의 곱이 뭐냐면은 a분의 2입니다. a분의 2. 그 방식을 이용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거 굳이 전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상수들만 쭉 곱해요. 그게 얼마예요? 이렇게 곱하면 6이고 이렇게 곱하면 2니까 둘이 곱하면 10이죠. 12에서 뭘 빼요? 21을 빼요. 걔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인가요? 이 마이너스 9가 네 근의 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673번 4차 방정식에서 네 근 중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을 구해서 빼라. 보면은 4차, 2차인 거죠? 복 2차식이에요. 그래서
x제곱을 우리가 라지 x 이렇게 한번 놔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라지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2 라지 x 더하기 4는 0.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요 뒤에 있는 플러스 4를 고정시킨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가 뭐냐면 마이너스 12 여기 있네. 마이너스 12x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16 라지 x가 필요하고요. 이 뒤쪽에서는 마이너스 12 라지 x가 필요해요. 그런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고 여기 완전 제곱식 이 뒤쪽에 있는 것도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 밑에 있는 게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요 뒤에 있는 16 라지 x가 4 스몰 x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 그러면 라지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스몰 x의 전체 제곱이다. 여기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거 x 플러스 2 플러스 4x 이렇게 하나, 라지 x 플러스 2 마이너스 4x 이렇게. 라지 x가 뭐였냐면 x제곱이었어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 뒤에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었어요. 이게 0이 되게 하는 4개의 근이 존재한다. 그럼 첫 번째 여기에서의 근은 x는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2가 나와요.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b 프라임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똑같이 2가 나오겠죠. 여기에서의 가장 큰 근은 요 오른쪽에서 플러스 값, 가장 작은 근은 요 왼쪽에서의 마이너스 값, 즉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베타는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야. 그 두 개를 뭐 해라? 빼어라. 자, 빼보자. 4 플러스 2 루트 2. 얘가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674번 4차 방정식에서의 두 허근과 중근인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근을 갖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복 2차식인 거 보이죠? 복 2차식. 그럼 x제곱을 밖으로 빼주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뒤에는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얘가 0이 돼야 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얘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근이 여기에 있는 x제곱이라는 거야. 그래서 x는 0이라는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뒤에 있는 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a-4 곱하기 a 플러스 2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의 후보가 두 개가 나와요. a는 4거나 혹은 a는 마이너스 2. 여기 x제곱 마이너스 a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허근.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a가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a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이죠. a는 마이너스 2다. 이해돼요? 675번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다음과 같아요 라고 나왔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법부터 보죠. p에다가 뭘 넣었냐면 루트 n을 넣었어요. 그럼 전부 다 루트 n을 넣어보자. 루트 n을 4제곱하면은 n제곱이에요. 다음 루트 n을 제곱하면요 n이에요.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그럼 이거 지워지고요. 여기도 지워져요. 그럼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만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 방정식 px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의 개수가 2개입니다 라고 묻고 있어요. px를 잘 보면 얘도 복 2차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라지 x 제곱 플러스 라지 x 마이너스 n으로 밖으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뭐 한 거야? 치환해가지고 식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마이너스 n과 n 플러스 1 이렇게 쪼개주면은 둘이 더했을 때 가운데 있는 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라지 x 마이너스 n, 라지 x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근데 라지 x가 사실 뭐였다는 거야? x제곱이었다는 거지? x제곱. 여기도 x제곱. 그 말은 x제곱이 n이거나 또는 x제곱이 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거나 또는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n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러면은 이게 허근이니? 아니야. 둘 다 실근이야. 그럼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번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p에다가 k를 넣었더니 0이 나오지 않아.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p에다가 어떤 정수 k를 갖다 넣으면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야. 0이 되게 하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빼겠다. 왜냐면 0이 되지 않는 모든 n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오히려 0이 되는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해돼? 우리가 니은에서 인수분해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잖아. 자, p, k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x가 얼마라는 거야? k라는 거야. k. 그러면 k는 하면서 나오는 거야. 루트 n. k는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그 k가 뭐야? 정수야. 정수. 그 정수가 나오게 하는 모든 n을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기억번을 이용하는 거야. p에다가 루트 n을 갖다 넣었을 때 0이 나왔죠? 그러니까 루트 n이 k야 지금. 그러면 루트 n이 뭐가 나오는 거? 루트 n이 정수가 되게 하는 n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빼겠다라는 거야. n의 범위가 어디 있냐면 9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해보자. 루트 n이 k라는 정수가 나오는 거야. 1부터 9까지 중에서. 그러면 뭐가 있어요? 1 있고요. 4 있고요. 9 있죠? 요 세 개를 뭐 하는 거야? 제외하겠다라는 거야. 제외.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이걸 싹 다 더하세요. 여기가 10이죠? 여기도 10이죠? 여기가 11이죠? 그럼 3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디귿이 맞는 거지. 그럼 기억 디귿이 없네요. 아, 여기가 틀렸네요. 자, 여기 보세요.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얘가 0이 되려면 x의 값이 뭐가 돼야 돼? x제곱이 마이너스죠 이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n 플러스 1.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거는 실근이야 허근이야? 이거 허근이네요. 그럼 실근이 몇 개예요? 2개죠. 2개. 이거 2개 맞네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5번이겠네. 미안합니다.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이해돼요? 676번 3차 방정식에 대하여 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a를 기준으로 봅니다. 마이너스 6a가 보이죠? 그럼 x에 2가 들어오게 된다면 6a가 보여요. 그래서 사라질 것 같아. 그럼 조립제법 한번 해볼게요. 3차, 2차, 1차, 3a-6이죠? 상수 마이너스 6a죠? 무엇으로? 방금 전에 내가 2를 넣었지? 2, 1, 2, 3, 3, 6이죠? 그러면 3a, 여기가 6a. 딱 떨어지죠?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a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기억번부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미 마이너스 2라는 실근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맞는 말이고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도록 그럼 이 뒤쪽에서 허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라 이 말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해야 되겠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다 3으로 나누죠. 3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3보다 4a가 더 크고요. 4분의 3보다 큰 a를 뜻해요. 최소값은 1이다.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맞는 말이죠. 디귿번 중근을 갖도록 이라고 나왔어요.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중복된 근이잖아.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졌어.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중근이죠. 그게 첫 번째야. 첫 번째 마이너스 2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 4 마이너스 6 더하기 3a 얘가 0이 되면은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게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3a가 0이니까 3a의 값이 2라서 a의 값은 3분의 2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두 번째 그냥 여기서 자체 중근을 갖는 거야. 뭔가 자급자족을 하는 느낌인 거지.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 식에서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나오면 되겠다. 우리 판별식 여기다가 썼잖아. 그럼 a의 값이 뭐야? 4분의 3이라고 나오면 되는 거지. 4분의 3과 3분의 2가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인 거야. 그러면 실수 a는 2개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겠다. 이해돼요? 677번 3차 방정식에서의 3개의 근이 나왔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게 마이너스 2겠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얘가 뭐겠어요? 3이겠죠? 알파 베타 감마, 얘 뭐겠어요? 1이겠죠? 이렇게 바꾸고 그대로 바꾸고 이렇게.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우리는 뭘 쓸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인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감마가 넘어가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그럼 여기에 있는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하고 2가 지워져. 이것도 지워져. 이것도 지워져.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예요. 알파 베타 감마가 1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678번 문제 볼게요. 678번. 3차 방정식이에요. 세 근 중 두 근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 중에서 감마를 마이너스 알파로 한번 봐버리자.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달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두 근인 거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해되죠? 그러면 세 근의 합을 구해보자. 뭐가 나와? 베타가 나와. 그 베타가 뭔데? 마이너스 3이야. 오, 하나의 근이 나왔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야. 이거 싹 곱해. 뭐야? 3 알파 제곱이야. 얘가 6이야. 맞나? 세 근의 곱 바꾼 거. 그러면 알파 제곱이 2라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얘가 두 근인 거죠.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상수 a는 어떻게 구해요? 2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알파 제곱, 2둘이 곱한 거 플러스 3알파,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3알파. 이거 지워지죠?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2. 얘가 답이네. 2번. 이해돼요? 679번 보죠. 3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의 3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4겠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것은 마이너스 1이겠다. 알파 베타 감마, 이것은 마이너스 a겠다. 요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3개의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다. 그럼 여기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 이게 세 근의 합이겠죠? 그 세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b입니다. 다음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감마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아니죠, 알파 플러스 1. 이것이 얼마구나? c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다음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이게 얼마구나? 마이너스 10이구나. 여기까지.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식에서 뭘 알 수 있냐면 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니까? 4니까 4 더하기 3 하니까 마이너스 b죠. 따라서 b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7이에요. 두 번째, 이 식을 정리할 수 있겠니?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두 번째 전개하면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세 번째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이 세 개를 전부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 다 더한 게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몇 개씩 있냐면 2개씩 있어. 2개씩. 그러면 얼마야? 플러스 8. 다음 3을 더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이거는 10이죠? 10. 아, 그래서 C가 10이구나. 여기까지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요거 전개를 한번 해보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묶어줄까?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아이고 알파 베타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죠? 알고 있죠? 자, 플러스 1,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A였죠? 마이너스 A. 다음, 요게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4였어요. 더하기 1. 이게 마이너스 10이다. 됐니? 마이너스 A는 이렇게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고,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16이에요. 우리가 구한 거 B가 마이너스 7, C가 10, A가 16. 이거 싹 다 더하세요. 이거죠? 최종적인 정답이 얼마예요? 19. 요게 정답이겠다. 이해돼요? 680번 문제 볼게요. 680번. 3차 방정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에 대하여 하나의 근이 이렇게 나왔다. 오케이. 1-i라는 근이 나왔으면 또 다른 하나의 근은 1 플러스 i, 켤레근이라고 했었어. 이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근을 감마 뭐 이렇게 놔보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이 뭐야? 세 근의 합 2 플러스 감마죠. 그게 뭐야? 바꾼 거 a 더하기 1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두 근끼리의 곱의 합. 이렇게 둘이 곱하면 2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면은 2 플러스 똑같이 감마가 돼요. 아, 얘가 뭐냐? 얘가 2감마인데 2감마? 얘가 뭐냐? b입니다, b. 그리고 세 근의 곱은 2감마예요. 그것이 얼마예요? a야. 됐다. 그럼 첫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이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 더하기 감마. 얘가 2 감마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넘기면은 감마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얘가 1이었구나. 그럼 이제 문제 술술 풀리겠죠? 감마가 1이면은 a의 값이 뭐야? 2야. 감마가 1이면 b 값이 뭐야? 4야.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의 합 얘랑 더하세요네. 그럼 2 플러스 감마가 i가 되겠죠? 2 플러스 i 어디 있니? 답이 5번 이렇게 있겠다. 681번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인 정육면체의 밑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2, 3 늘렸어요. 높이를 1만큼 줄였어요. 그때 정육면체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분의 5배가 되었다.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를 x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분의 5배가 된 것은 x에서 2만큼 늘렸고 x에서 3만큼 늘렸고 x에서 1만큼 줄인 거. 이게 서로 같아 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 쭉 전개해서 3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건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 이거 그냥 구하는 수밖에 없겠죠. 해보자. 양변에 2를 곱하고 5x 세제곱은 2 곱하기 전개할게요. 요렇게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에요. 곱하기 x-2겠죠? 1이겠죠? 자, 그리고 x 세제곱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x제곱.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x 그러면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죠? 거기에 2배 하자. 2x 세제곱 더하기 8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리고 싹 넘겨줘.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얘가 0이에요. 조립제법 뭘로? 2로 한번 해볼까요? 3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10이죠. 0 딱 되네. x의 값이 2야. x의 값이 2. 처음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세요. 처음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세요. x 세제곱 아닌가? x 세제곱 얘가 뭐야? 8. 얘가 답이네. 이게 답이에요. 682번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은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몇 개? 5개가 쌓여 있어요. 그때 부피를 V, 넓이를 S라고 하자. 먼저 하나의 정육면체가 있다고 해봐요. 하나의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설정을 해놓는다면 부피는, 한 개의 부피는 X세제곱이 될 거고요. 겉넓이는 6X제곱이 될 거야. 왜냐면 한 면의 넓이가 X제곱이고요. 그게 6개가 있으니까 6X제곱이 될 거야. 그런데 이러한 정육면체가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5개.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곱하기 5를 하면은 왠지 부피가 나올 것 같아. 그 부피가 어떻게 바뀌어요? 5x 세제곱으로 바뀌겠죠. 이게 요 녀석의 부피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겉넓이 역시도 5배를 해가지고 30x 제곱이 될까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여기 중간에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안 보이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안 보이는 영역이.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몇 번 빠지는 거야? 2번 빠지는 거야. 2번. 그렇게 빠지는 공간이 몇 개가 있냐? 여기에서 2번, 여기 밑에서도 2번 빠지죠? 여기도 밑에서도 2번이 빠져요. 이쪽도 있네요. 이쪽. 여기도 빠져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리고 여기도 빠지죠? 여기도. 그럼 총 몇 개가 빠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빠져요. 즉, 마이너스 10x제곱 요렇게 해야지 건널비가 나오더라. 이해돼요? 그럼 뭐야? 20x제곱 얘가 건널비였던 거죠. 그러면 식을 그대로 써보자. 부피와 건널비의 합이 40이야. 5x 세제곱이랑 20x제곱을 더하면 40이야. 이 뜻이죠. 5x 세제곱 더하기 20x제곱 얘가 40이니까 마이너스 40을 하면 0 나올 거고 5로 나누자.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8 얘가 0이죠. 조립제법 해볼까? 1, 4, 0, 마이너스 8 조립제법 마이너스 2 정도?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 8, 0 딱 떨어지죠? 조립제법을 했더니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x는 길이다 보니까 정수, 그것도 자연수야 자연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아니겠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 근이 나온다라는 건데 근의 공식을 써보면 x의 값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음수는 안 된다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중에서 뭐겠어요? 플러스 값만이 x일 거다.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요게 한 변의 길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683번 문제 보죠. 지금 연립방정식이라고 나왔는데 위에는 1차식이고 밑에가 2차식인 거 보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밑에다가 대입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여기 y에다가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뀌냐? 3x의 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얘가 2야. 이렇게 3x제곱 마이너스 전개하면요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2를 넘기면 마이너스 2 얘가 0이야. 마이너스를 분배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게 0이에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x의 값이 1이거나 또는 x의 값이 3이에요. x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1을 갖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얼마야? y의 값이 마이너스 1 x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1이 아니고 3이 들어와. 3.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5겠죠?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데 xy 곱에 뭘 구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값. 여기서 xy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xy 곱하면 마이너스 15예요. 그럼 최소값은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5. 얘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돼요? 684번 이렇게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위에도 2차고 밑에도 2차면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x랑 y가 자리를 바꾸어도 동시에 자리가 막 바뀌어요.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대칭성이죠. 대칭성. 그 대칭성일 때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면 x 플러스 y를 그냥 라지 a 이런 식으로 놓고요. x, y는 라지 b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에 접근을 했었다. 그럼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야? a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b를 한 거죠? 거기에서 x 플러스 y가 또 있어? 플러스 a가 될 거야. 얘가 지금 2야.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라고요? a제곱 마이너스 2b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더하고 있어? b를 더하고 있어. 그게 얼마야? 1이야.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식이 정리가 될 것 같아. a제곱 마이너스 b가 1이니까 b를 a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놓고 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대입해보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a제곱 냅두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b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a 얘가 2더라. 됐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사라져서 0 돼요.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얘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거나 0이거나 또는 a의 값이 1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a의 값이 만약에 0이었어. 그러면은 b 값이 얼마냐면 여기다가 0 들어오죠? 여기에 0 들어와요. 그럼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1. a가 1이야. a가 1이면 여기에 1 들어와요. 그때는 b 값이 0이야. 대칭성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나서 A하고 B가 나왔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자. 이렇게가 이제는 필요가 없거든. 볼게요. 첫 번째 상황 뭐냐면 A가 0이고 B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예요. 이 A의 역할이 뭐냐면 X 플러스 Y야. 이게 두 근이거든. 근. 그리고 XY 이것도 근이거든. 근의 곱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근의 합이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0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x제곱, t제곱이라고 할까? 헷갈리니까 t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근이에요. t제곱이 1이라고 했을 때 t값이 1이거나 또는 t값이 마이너스 1인데 이게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t가 1일 때 또 다른 t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1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가 x였고요. 하나가 y였어.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x였으면은 여기가 y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가 1, 마이너스 1이면 또 다른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1이었다. 요렇게. 그럼 두 번째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데 a의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b 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얘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요. t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t 값이 1이거나 또는 t 값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t가 뭐였어? x였어. x. 그럼 이때 y는 0이고요. 이때 y는 1이다. 즉 1,0 그리고 0,1 이렇게 4개의 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4개의 근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좌표평면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좌표평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몇 콤마 몇? 1,0 먼저 할까요? 1,0 그리고 0,1 여기가 0,1 다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쯤 1, 마이너스 1 다음 마이너스 1,1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1 그러면은 뭐가 나와?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죠? 이게 원래 원점을 좀 지나가야 될 텐데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 뜻이었던 거예요. 가능하죠?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 삼각형이 몇 개 있는 거야? 요 삼각형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뭔데?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3. 얘가 최종 정답이 되겠다. 이해돼요? 685번 문제 보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 y는 베타 이렇게 한 쌍일 때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세요. 한 쌍이라는 거는 해가 하나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게 1차죠. 1차는 밑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y는 뭐야? k-2x 그거를 밑에다가 대입하면은 x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뭘 써요? k-2x를 갖다 쓰면 되겠죠? 그것의 제곱 얘가 5더라. 됐니? x제곱 플러스 전개 k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4x제곱 얘가 얼마예요? 5예요. 그러면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5 넘기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상수가 나올 거고 이게 0이다. 판별식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죠? 오직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x도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접해야 되거든. 판별식을 써주면은 b'의 제곱 4k의 제곱 마이너스 ac 5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5 얘가 0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 얘가 0이에요. 따라서 k의 값이 5거나 또는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k는 양의 상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래서 k는 5였어 라는 거고요. k에다가 5를 갖다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나요? 여기다가 넣어볼게. 여기다 넣어보면 5x제곱 k에다가 5를 갖다 넣어요. 마이너스 20x 그리고 플러스 25에서 5를 빼니까 20이 되겠죠? 얘가 0이다. 5로 나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얘가 0이죠?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x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어보면 y의 값이 나오게 될 거야. k가 얼마였냐면 5였어요. x가 얼마였냐면 2였어요. 그러면 1이겠네. y는
1이겠네. 아, x가 5가 아니고 x가 2였죠? 그리고 y가 1이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세요. 3이겠네. 최종 정답은 3이겠다. 이해돼요? 686번 문제 보죠. 두 2차 방정식에서 오직 한 개의 공통인 근을 갖는다. 아, 공통근이 한 개구나. 그러면 그 공통근을 내가 임의로 알파로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 공통근은 위에다가 넣었을 때 전부 다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해보죠. 공통근 대입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는 0. 두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a가 나오죠. a. 그럼 이 두 개를 빼도 등식이 성립할 거야. 빼버려. 그러면은 알파 제곱이 사라지죠. a에서 b를 빼요. a-b 알파 플러스 b-a 얘가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아내면은 여기가 a-b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a-b가 여기 또 있죠. 인수분해 a-b 곱하기 알파-1 얘가 0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알파가 1이거나 또는 a랑 b가 같다예요. 그런데 a랑 b랑 같아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a랑 b랑 같아. 그러면은 두 식이 완전히 일치해버려. 그러면 공통인 근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A랑 B랑 같으면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알파가 1이라는 게 확정이 돼버리네. 너무 쉽죠? 알파가 공통근 1이었던 거야. 그 1을 넣어도 등식이 성립해. 이 말이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뒤쪽 문제를 읽어볼게요.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근이 있는데 그게 PQ라고 하는데 그 PQ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6이 나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요 반드시 x-1 곱하기 x-p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q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PQ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두 근의 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의 해일 수도 있고 여기서의 해일 수도 있다. 그냥 1이 아닌 또 다른 근이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편의상 위에 있는 식 얘가 그냥 첫 번째 있는 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P랑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P랑 곱하면은 여기 뒤에 있는 B랑 같겠죠? P가 곧 B가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이게 뭐가 되냐면 A가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있는 식이 여기 두 번째 있는 식의 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봐요. 마이너스 1과 Q를 곱했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Q를. 그래서 Q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A가 나와. A. 그러면 A를 그냥 여기다가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응? A를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해볼게.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 먼저 그리고 마이너스 1 걔가 얼마냐면 B입니다. B. 이렇게. 그럼 B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P가 들어와요. B 대신에 P가 들어와도 되고요. A 대신에 Q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밑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이 서로 같은 식이어서 해볼게요. Q 대신에 A 대신에 Q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얘가 Q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야. 뭐가? Q 플러스 P가.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어요. Q 플러스 P가 마이너스 1이고요. PQ를 곱한 거는 마이너스 6이야.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A가 뭐였냐면 Q였어요. B가 뭐였냐면 P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곱하세요. Q제곱 더하기 P제곱을 구하세요. 다시 P 플러스 Q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어요. PQ 곱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6이었어요. 그때 뭘 구하는 거야?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P 플러스 Q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PQ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그러면은 이것은 1 더하기 12 그래서 얼마? 1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13이 있나요? 네, 여기에 4번이 있네요. 이해되죠? 687번 보죠. 직각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1이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4라고 했을 때 그때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이 있을 거고요. 왜? 원에 대한 지름이 있어요. 그 지름의 원주각이
반드시 90도예요. 그럼 직각삼각형은 항상 외접원에 이렇게 접하는 삼각형이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원의 중심이야. 반지름 길이가 1이야. 어디에서의? 내접원에서의. 내접원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겠죠. 내접원. 그때 이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얼마다? 1이다. 됐니?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4. 그래서 요만큼 길이가 4더라. 여기까지.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뭘 구하겠다는 거야? 가장 짧은 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여기 길이를 구하세요. 요 문제로 확장이 된 거야. 해볼게요. 보면은 반지름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가 똑같이 4. 그럼 빗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8이 나와요. 8. 이렇게 싹 지우고 여기가 8이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반지름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도 1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만큼 길이가 내가 얼마인지 알아볼라? 모르죠? 여기 x로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도 길이가 뭐야? x가 되겠지? 이만큼 길이는 뭘로 봐야 돼? 8-x로 봐야겠지? 그럼 여기는 뭐야? 8-x로 봐야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쓸 거야. 왜? 요만큼 길이를 뭘로 볼 거야? x 플러스 1로 볼 거고 요만큼 길이를 뭘로 볼 거야? 9-x 이렇게 볼 거야. 9-x하고 x 플러스 1이랑 8이랑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쓰려고. 8의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9-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말이지. 8, 8에 64. 얘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81 마이너스 18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2x제곱이죠? 마이너스 16x 플러스 82 얘가 64예요. 64 넘기세요. 그러면은 64를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8, 7, 1, 18 여기가 18이다 이 말이죠.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2로 나누고 0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x는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16 마이너스 ac 9 이거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별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어디를 구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x의 값이 4 플러스 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죠?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에서 뭘 더한 거예요? 1을 더한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짧은 것,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것은 뭐겠어요?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겠죠? 빼야 되겠지? 그래서 5 마이너스 루트 7 이게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688번 문제 볼게요. 방정식 x c제곱이 1이다 의 하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고 있죠? 오메가 제곱 얘가 오메가 바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또 같은 게 뭐냐면 오메가분의 1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것도 마이너스 1이다.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플러스 1이에요. 이해되죠? 기억분부터 보도록 하죠. 오메가의 10제곱이라고 한다면 오메가 세제곱 자체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이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1 플러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분의 오메가 바예요.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잖아. 여기 써있죠? 그리고 오메가 바가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오메가의 4제곱이에요. 얘는 그냥 오메가와 같아요. 그럼 통분이 다 되어 있는 거 맞죠?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2 오메가 제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뭐니까? 오메가 바니까 그리고 1 플러스 오메가 이쪽 한번 봐요. 마이너스 1 이항하고 오메가 바 이항하면은 오메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예요. 약분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예요. 근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라면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더하면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지워져요. 이렇게 3개씩 묶이면 지워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200 나누기 3을 한번 해보죠. 36, 18, 36, 18.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 2가 남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한다. 이 말이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얘가 답이라는 건데. 그죠? 아까 전에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라면서요. 1과 오메가 바를 더하면 뭐죠?
마이너스 오메가죠?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맞잖아? 디귿도 맞는 말이에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689번 문제 보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중근을 갖도록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0 나온다 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짝수 공식 써보자. 여기 2가 있으니까 짝수 공식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우와, C가 왜 이렇게 길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6. 얘가 0 나와야 된다. 전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거기에서 이만큼을 뭐예요? 뺄 거야. A제곱 똑같으니까 지워주고요. B제곱 똑같으니까 지워져요.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식을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2AB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얘가 0이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싹 지워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게 되도록 하는 정수 AB 그럼 이게 인수분해를 억지로 해야겠다. 어떻게? 이 A를 밖으로 빼요. 그럼 B 플러스 2가 보여요. 이 뒤쪽에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B 플러스 2를 억지로 만들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앞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2B가 나오고 마이너스 4잖아. 근데 뒤쪽에 플러스 6이 나와야 하거든. 그래서 얼마를 더해요? 플러스 10을 더해요. 그러면은 플러스 6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0이다. 그럼 등식의 변화 없고 아주 깔끔해요. B 플러스 2로 인수분해를 하면요.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10을 넘기면 마이너스 10 이 정도로 그리고 나서 2로 나누면 B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5더라. 요거까지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나오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곱해가지고 두 수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는 제한적이다. 볼까요? 마이너스 5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5를 곱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5 이런 식으로 4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4개에 대하여 A랑 B를 우리가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A, B를 곱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해보도록 하죠. 아이고 A의 값도 구해볼까요? A의 값? 지금 1이 나왔어요. 그럼 A는 2겠죠?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A는 0이에요.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고요. 5가 나왔어요. A는 뭐겠어? 6이겠죠. B는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7이죠. 5가 나왔어요. 3이겠죠? 1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3이겠죠? A랑 B를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14예요. 여긴 0이에요. 5예요. 마이너스 18이에요. 그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18. 얘가 최종 정답이 되겠네. 이해되죠?